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섬세하죠.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항상 좋은 말만 오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 해서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끊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가 중요해지고요. 결국 말투와 표현이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간엔요, 관계를 지키고 사람들과 오래 잘 지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말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진 않잖아요. 진짜 어른은 말로 상처 주지 않고 말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한 말 습관 10가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째,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말.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많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확 내뱉고 싶은 말들이 떠오르지만 그 말이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말하기 전에 한 번쯤 멈춰보게 돼요. 가령 친구가 약속을 자꾸 늦을 때 너 왜 이렇게 매번 늦어? 라고 따지듯 말하는 대신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걱정 섞인 말로 시작해보면 상대도 마음이 열려요. 또 배우자가 잔소리를 할 때 그만 좀 해. 짜증나라고 쏘아붙이기보다는 나 지금 조금 예민한 것 같아. 미안해라고 말하면 싸움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또 너야? 라고 하면 관계가 금방 틀어지는데 다음엔 내가 같이 확인해 볼게라고 하면 신뢰는 더 깊어지기도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감정이 먼저 올라와도 그걸 잠깐 붙잡고 지금 이 말이 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를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그 안에 배려가 묻어나면 듣는 사람도 나도 상처받지 않게 되거든요. 결국 어른스러움은 감정을 말로 바로 터뜨리지 않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말을 골라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둘째, 듣기 좋은 말은 언제나 늦지 않다.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요. 고맙다고 말하면 고마움이 더 커지고 미안하다고 하면 오히려 용서가 쉬워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쑥스러워서 타이밍 놓쳐서 하면서 좋은 말을 참 아껴요. 예를 들어요. 부모님께 항상 고맙고 죄송해요라는 말 마음속엔 있어도 쉽게 안 나오잖아요. 또 친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말 한마디면 큰 위로가 될 텐데 괜히 어색하다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 늘 고생 많아, 고마워라는 말 말할수록 더 친해지는데도 우리는 자주 잊곤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조금 어색해도 한두 번 말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 말들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진짜 어른은 좋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아끼지 않고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셋째,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게 하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말솜씨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자주 잊죠. 예를 들어요. 힘내세요라는 말을 100번 해도 상대가 그 말이 형식적이다 느끼면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나라도 지쳤을 거야 라고 하면 훨씬 따뜻하게 다가오죠. 또 수고했어요 라는 말 하나도 눈을 마주치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하면 더 깊게 와닿고요. 그리고 어색한 상황에서 밥은 먹었어요? 같은 말도 그냥 말투로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한 마음이 실리면 정이 되기도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은 내 마음을 담고 있나? 를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말이란 건 결국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진심은 말투와 눈빛, 표정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라서요. 말보단 마음이 먼저 닿도록 신경 쓰는 자세가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리표 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흐름으로. 넷째, 충고는 정답이 아니라 선택지로 건네야 해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참 많죠. 내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많다 보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오는데요. 정작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그 일은 하지마, 실패할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면 자율성을 잃고 반발심만 생기고요. 친구가 연애 문제로 고민할 때 그 사람 당장 헤어져라고 말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또 후배가 진로를 고민할 때 내 말 믿고 이 길 가라고 하면 자기 인생을 사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내 조언을 이런 생각도 있더라 정도로 가볍게 던져주고 결국 선택은 상대에게 맡기는 자세가 좋아요. 정답을 주려하지 말고 생각할 거리 하나를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말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진답니다. 다섯째, 사소한 말일수록 신중하게 골라야 해요. 우리는 큰 말, 중요한 말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평소 무심코 하는 말에서 관계가 삐걱거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넌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라고 말하면
상대는 변화할 기회조차 못 느끼고 상처받기 쉬워요. 또 그걸 왜 몰라? 같은 말은 상대를 작게 느끼게 만들고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라는 말은 칭찬 같지만 은근히 나이로 깎아내리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익숙하게 내뱉는 말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그 말이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말에는 무게가 없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으니까요. 여섯째, 말보다 먼저 들어주는 게 진짜 배려예요.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 이유도 그거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 속상한 일을 얘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면서 그건 너도 잘못했네라고 해버리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또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부터 하다 보면 아이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요. 배우자가 피곤하다고 할 때 나도 힘들어라고 맞받아치면 서로 지치기만 하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상대가 말하는 동안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상대의 말이 끝난 다음에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건네면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일곱째, 다툰 후엔 말로 풀어야 관계가 회복돼요. 어른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건 아니죠.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오해가 쌓이기 쉬운데 그걸 그냥 시간만 지나면 풀릴 거라 생각하면 더 멀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 친구와 서운한 일이 있었을 때 그냥 잊자라고 해버리면 마음속엔 미묘한 틈이 생겨요. 또 부모님과 감정이 상했을 때 그분도 이제 나이 드셔서 그러시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엔 후회가 더 클 수 있고요. 부부싸움 후에 며칠 말 안 하고 지내면 점점 말 붙이기 어려워지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갈등이 생긴 후엔 그때 내가 미안했어. 그 말을 듣고 속상했을 거야 라는 표현으로 말문을 여는 게 좋아요. 감정은 말로 풀어야 다친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되거든요. 여덟째,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힘이 돼요.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편이지만 막상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했어 같은 추상적인 말보다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말해주는 게 훨씬 더 깊게 와닿아요. 예를 들어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서 보기 좋아라고 하면 상대가 더 기운을 얻고요. 회의 준비 엄청 꼼꼼하게 했더라. 덕분에 편했어라고 하면 노력한 사람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요. 자녀에게도 시험 잘 봤다 보다 밤늦게까지 공부한 거 알아. 그게 참 기특하더라라고 하면 더 뿌듯해하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칭찬을 할 땐 마음에 남았던 구체적인 장면이나 느낌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아요. 아홉째, 말을 아끼는 것이 때론 최고의 말이 돼요. 어떤 상황에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상대가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억지로 위로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상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가족을 잃었을 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그냥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게 더 위로가 되기도 해요. 또 누군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다 괜찮아라고 가볍게 넘기기보단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더 큰 용기가 되죠. 배우자가 지쳐있을 때 말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마음을 열게 만들기도 하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지금은 말이 필요한 순간일까를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침묵도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열째, 진심은 결국 전달된다는 믿음을 가져요. 말이 아무리 서툴러도 마음이 진심이면 결국은 그게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 아예 말을 아끼거나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서툴더라도 늘 감사해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자주 건네면 관계는 달라져요. 친구에게도 그동안 고맙고 내가 있어 든든했어라는 말이 어색해도 그 말이 진심이면 상대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배우자에게 늘 고맙고 함께여서 좋아라는 말 익숙해지면 평생의 정이 돼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말의 정답을 찾기보단 그 안에 내 진심을 담아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진심은 결국 언젠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관계를 지키는 어른의 말 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때로는 조언보다 경청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깊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겠죠.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들이 작은 습관처럼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고 관계의 품격이 되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말 습관, 어렵지 않지만 실천하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따뜻한 말을 나누는 어른이 되는 건 인생 후반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